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 오늘 4% 올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가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뭐 수급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양은 애초에 세력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2천억 잡혀 있잖아요. 이게 특별히 모여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특정일에서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기 11월 30일 뭐 요 날이네요. 뭐 요 날도 그렇고 쭉 올려보면 뭐 200억씩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을 텐데, 특별하게 들어온 부분은 뭔가 그 수급상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보세요. 4월 3일 날 2,400억이 들어왔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뭐 수급상 뭐 되게 개선되어 있다, 이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급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옮겨가는 뭐 과정에서 뭐 손바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지, 여기서 뭐 수급이 전환됐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를 기본에 깔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런다 그래서 금양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다 세력주입니다. 삼성전자 누가 사야 올라가죠? 그러면 특정한 주체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세력주지. 그렇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가 뭐 명동에 어디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요즘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체질이 바뀐 거고, 이런 종목들도 세력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에 대해서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빠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이 가격을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빠져야 될까요? 당연히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아예 그냥 작살이 나야 돼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딱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어저께 확정돼서 발표가 나왔죠.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사실상 전부 다 개소리였고요. 그냥 거의 뭐 자발적인 내용에 맡긴다, 이딴 소리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6월달 되니까 뭐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던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작년 11월달에 공매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금양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구간이죠. 근데 이게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자, 보세요. 4월달에 총선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알 겁니다. 그리고 4월달에 총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1월달에 있었던 뭐 그동안 제가 이런 얘기들을 얼핏 드리기는 했었어요. 작년 11월달부터 진행됐었던 모든 내용이 총선을 겨냥해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다. 1월달에 밸류어 프로그램까지도.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자, 고가 따져봅니다. 여기 고가 따져보면 20만 원부터 쭉 내려왔죠. 그렇죠? 20만 원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9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 50% 정도 빠졌죠. 그러면 에코프로 어떨까요? 쭉 빠졌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이게 한 60%,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에 받았었던, 내가 비싸게 거래됐었던 부분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뭐 수요 자체, 뭐 이런 얘기는 자주 드렸는데, 수요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기 위한 조건이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호재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경우에 뭐 4695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리튬풀이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에코프로도 진짜 진짜 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놈들도요, 에코프로 얘네들도 전부 다 물적 분할 다 때려버렸어요.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 물적 분할, 에코프로 BM까지는 인적 분할을 했는데 그 뒤에는 모두 다 지금 물적 분할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주주는 엄청난 차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고 금양까지도 고가에 물려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그쵸, 작년에 뭐 배터리 아저씨나 그런 붐을 일으켰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배터리 아저씨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자체는 진실이 맞다. 이건 진실이 맞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대가 결과적으로는 오겠죠. 이거는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부 단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부 단에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한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군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테슬라 사실 되게 불편한데 그거 왜 써요?
그렇죠? 환경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덧붙인 게 뭐예요? 뭐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이다. 아무래도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 그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활용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4695 배터리나 그런 부분인데 이 4695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고가에서 60% 70%씩 빠져있는 지금 주가에서 더 나빠지려면 적자 규모가 아니라 회사가 망해야 됩니다. 그냥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발생할까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테슬라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테슬라 주가 엄청 많이 빠진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금양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에 대한 상황도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 자체가 이제 배터리 볼륨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물량 자체를 높이려는 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양극재 누가 공급할 거야?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경쟁이 붙는 건 너무 당연해졌다. 근데 그 경쟁에 대한 부분도 거의 다 끝났지만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배터리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야, 4695 배터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데 이게 아니라 충전에 대한 문제,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이라는 점, 이런 부분만 이해가 된다면 금양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자, 보세요. 차가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냥 계속. 근데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나는 대중교통 부르듯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콜을 딱 불러갖고. 그쵸? 지금 테슬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차를 사서 공유하면 차가 돈을 벌어다 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에 대한 충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 아니,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출고되어 있는 차가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뭔가 조금 전환해야 될, 그 생각에 전환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전방산업단, 지금 실제 배터리에 대한 완제품이 들어가서 차량에 대한 판매가 되는 그런 부분들, 현대기아차에 대한 주가가 지금 밸류업에 대한 실망 매물 때문에 조금 오늘은 좀 빠졌는데, 이런 현대차, 기아차에서 판매량을 보면 친환경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산업단에서의 전환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쵸, 주가가 지금까지도 막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 있고 에코프로 BM이 뭐 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가격에서는 전혀 피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타점을 이해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거 말고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쵸? 더 이상 뭐 아니 실적 이미 적자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가 더 나빠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력, 뭐 세력들 이런 거 이제는 그만 보자. 자, 이런 쪽으로 내가 막 집중하지 말고 정말 딱 해가지고 타점 잘 잡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고 딱, 그래서 딱 그 기간만큼만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금양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원리입니다.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양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금양, 자,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쵸? 어떤 식의 매매를 할 수 있는지는 자, 이런 식입니다. 선익 시스템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뭐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실시간 타점입니다. 이거는 장중의 움직임을 보고, 그쵸,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보세요. 4월 26일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지난주입니다. 완성된 매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다. YC,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 20%씩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DI나 그런 종목들, 뭐 반도체, 2차전지 상관할 거 없지, 무조건 올라갈 때 매수를 하자. 그래야 내가 물릴 때 물리더라도 한 번은 기회 준다. 이 기회를 와서 배우세요. 그렇죠? 가격대나 이런 부분 내가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금양 주가 안 좋은 거 맞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금양이 움직일 수 있고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다 지나갔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타점을 잡고 그 단기 기간에 그쵸 단기 기간에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뭐 충전에 대한 부분 전기차 시대가 진짜 올까 이렇게 불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조금 접어도 될 만한 게 테슬라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쵸 가격에 대한 것부터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자. 돈을 벌면 다 뒤에는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타점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물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하고 매수해야 될 때가 됐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타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와서 타점 받아가고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